오늘은 요즘 난리난 치료약도 없는 세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최신 건강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기나 독감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온 뒤 이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이러스를 치료하러 갔다가 약도 듣지 않는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한 일이죠.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세균은 바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일명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국내 감염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만 무려 44,930건이 신고되었고 그중 86%가 60세 이상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작은 도시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치료가 어려운 세균에 감염된 셈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가? 전문가들은 지금 확산 속도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 관리가 한계에 부딪혀 있고 노년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나는 과정. 세균이 항생제에 여러 번 노출되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변형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약을 먹어도 끄떡없는 돌연변이 세균, 즉 내성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변한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슈퍼박테리아가 됩니다. 일반 항생제는 거의 효과가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약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염 후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년층이 특히 위험한 이유. 노화로 인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감염 시 폐렴, 요로 감염, 폐혈증 등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은 병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 환경에서 세균과 접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표적 패턴들이 있습니다. 폐렴 치료 중 내성균에 2차 감염된 사례. 만성 폐질환을 가진 70대 후반 남성이 폐렴으로 입원해 강한 항생제로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발열과 저혈압이 발생해 검사했더니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미 여러 항생제를 사용해 선택지가 거의 없어 치료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갑작스러운 악화. 평소에는 안정적이던 어르신이 갑자기 고열과 정신, 혼미, 혈압 저하 증세가 나타나 검사해보면 소변이나 혈액에서 내성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이 부르는 위험. 나이가 들수록 염증성 질환, 각종 감염 치료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 습관이 슈퍼박테리아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항생제 사용 원칙. 감기, 독감, 코로나에는 항생제 효과 없음. 이 질환들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항생제는 세균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침이 심하다고 몸살 난다고 무조건 항생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처방받은 기간을 끝까지 지키기.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간에 끊으면 살아남은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됩니다. 남은 항생제 재사용 금지. 가방에 남겨둔 진한 약을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먹으면 내성 세균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가족끼리 약 나눠 먹기 금지. 각자 몸 상태와 감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항생제는 정해진 용량 기간을 반드시 지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예방 습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위생 철저히 지키기. 퇴실 시 소독 필수. 물 충분히 마셔 장요로 건강관리. 꾸준한 운동으로 면역력 유지. 과음과식 줄여 전신염증 낮추기. 이 작은 습관들이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병원 요양시설 이용이 잦은 노년층일수록 감염 위험이 높음. 항생제 오남용이 슈퍼박테리아 확산의 주요 원인. 감기, 독감에는 항생제 X. 처방받은 항생제는 정해진 기간만 정확히 복용. 손 위생과 생활 습관이 최고의 예방책. 추운 계절엔 감염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평소보다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에 오래된 항생제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항생제를 요구하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 지인 단톡방에도 널리 공유해 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